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아들 석정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인물이죠. 그 아들이 15년 전에 죽은 걸로 나오고 여와는 15년을 수절과부, 망문과부로 살고 있습니다. 연료문을 받아서 가문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시어머니는 이판택 정경 부인과 경쟁을 하죠. 시아버지인 좌의정은 세상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 석정은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게 있죠. 사대부 가문이고 반상이 분명하고 가문의 명예가 중요한 석지성입니다. 부인은 연료문에 집착하고 있고요. 그런데 석정이 나타날 때까지 보면,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죠. 정확하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집안입니다. 석지성은 일단 죽은 걸로 돼 있는 아들과 출가한 딸뿐 없습니다. 15년 전에 죽은 아들밖에 없죠. 심지어는 부인과도 첫날 밤이라도 보내서 아들이라도 하나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망문과부입니다. 얼굴도 서리 보지 못했고 죽었었다고 하죠. 석정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좌의정 석지성은 그런 아내를 대할 때도 또 너무 인자하고 애처가가 따로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대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만큼 중요한 건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으면 후사를 어떻게든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정경 부인께서는 연료문에 집착을 합니다만 그것도 가문을 이어야 의미가 있죠. 대비가 직접 쓴 내운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는 이제 조상들을 볼 면목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조상님들한테 혼날 일입니다. 석정이 죽었으니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내운을 받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바로 후사를 못 이은다는 거죠. 어디를 봐도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죽었죠. 가문이라는 게 결국 대대로 이어지는 친자관계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사회는 부부관계보다도 우위에 있는 게 부자관계입니다. 연료문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양자를 어떤 식으로든 드릴 것을 논의해야 되죠. 학렬이 같은 근친의 아들을 양자로라도 삼기라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가문을 이어야 할 아들이 15년 전이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집안치고는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특히 사대부 세상 가부장제를 포함하는 봉건적인 질서를 그토록 주창하는 좌의정입니다. 그런데 참 평안해 보이죠? 좌의정에게 다른 아들이라도 있는 걸까요? 가문을 이을 외아들이 죽은 지 15년인데 좌의정 집안은 부인도 그렇고 좌의정도 그렇고 또 동생도 그렇고 참 평안합니다. 물론 석정이 나타났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세 가지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좌의정은 알고 있는 거죠. 좌의정은 자유분방한 아들 때문에 속개나 썩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대쪽인데 아들은 유랑벽까지 있죠. 그 아들은 또 아들대로 아버지가 숨이 막히게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청나라의 유레카를 외쳤고 거기서 자유를 만끽하고 돌아온 거죠. 시어머니는 죽은 걸로 알지만 시아버지는 아들 석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의정 정도의 권력가라면 아들 석정의 행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청나라에 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청나라로 갔다면 그건 석지성으로서는 더욱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오랑캐 나라고 자유연애까지 하니까 사대부의 기치를 외치는 좌의정에게는 자기 모순입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양 여자나 근본도 모르는 여인이 며느리가 될 거 아닙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것도 좌의정에게는 큰 골치겠죠. 물론 좌의정이 절대 빌런이라면 그런 걸 신경도 쓰지를 않겠습니다만 좌의정은 전형적인 악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의정도 자기 방식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드라마도 좀 입체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다 보면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며느리 여와에게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라버니가 나타나지 않아서 골치 아프게 안 되면 좋겠죠. 며느리로서 바라보는 여와에게는 석지성이 어느 정도 진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오겠냐고 자주 반문하던 좌의정 마음 안에는 며느리 여화에 대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지성의 부인인 정경마님은 여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좌의정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저 시어머니가 할 일은 내운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요. 둘째는 간단합니다. 작가가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썼겠죠. 그냥 육회 발랄 코믹하게 가는 거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가문이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은 자신이 마지막 버팀대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역적이면서도 나라를 생각한 진짜 충신 모든 거죠. 혼란스러운 시기, 좌의정인 자기 아들조차도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잇는다는 것도 안타까울 듯한데 연애하는 사람이 서양 여자나 근본 없는 여자이니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게 사라져버린 아들이 15년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가문을 잇기 위해 형제 중에 학렬이 같은 사람을 양자로 하든지 아니면 동생 쪽에서 아들을 좌이정에게 양자로 보내든지 뭐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라고는 좌이정 집안에 좌이정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5년. 좌이정은 포기한 게 아닐까요? 있어도 어차피 포기, 없으니 없는 대로 포기죠. 혈안으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을 어떻게든 다시 기강을 세워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좌이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사보다는 어지러운 조선의 현실이 더 급한 거죠. 그러니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닐까요? 가부장적인 남편 석지성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니까 석지성의 부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 후기 그러니까 병자호란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임금은 무능하죠. 우유부단한 임금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대가가 너무 참혹하죠. 물론 그건 임금의 잘못이 아니라 조정신료들의 무능과 당파 갈등도 있었겠지만요. 좌이정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임금이 다시 나라의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기존의 봉건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가 흔들리는데 임금이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하죠. 익숙했던 건 과거의 영화이고 과거의 방식이고 익숙하지 않은 건 개혁해야 될 미지의 새로운 세상이니까 불안할 수 있죠. 가뜩이나 병자호란 후에 조선 후기는 어렵고 또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무능했던 왕 한 사람으로 인해 조선 사회가 무너졌다고 보면 사대부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강자로 등극한 청나라의 힘과 또 개혁의 모습은 기존 사대부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임금이 청을 따라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나라에 위기가 올 것으로 본 거죠. 뒤숭숭하고 어려운 나라 처지니까 예전 가치를 빨리 회복해도 늦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왕을 죽였고 그것이 역모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해쳤고 여와의 오라버니도 죽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여와를 그저 인절로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지만 15년 한결같은 여와를 며느리로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좌이정은 내가 마지막이다. 내 가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나라의 기강을 나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연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좌이정에게도 어떤 서사를 부여하게 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의 구도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평하고 또 편안해 보이는 좌이정과 정교왕 마님 왜 그랬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